전기철도의 일반 및 구성. 자, 여기서 일반에서 우리가 전기철도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철도의 목적은 목적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공공목적이 있겠죠. 공공목적은 여객과 화물 수송하는 게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의 비상시 목적이 있겠어요. 비상시 목적은 군대와 군수품 수송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철도의 정의. 자, 전기철도의 정의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로 화물과 여객 수송이 바로 전기철도의 정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전기철도라는 것은 이 전기차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동력 방식에 의한 철도의 분류가 있겠습니다. 자, 동력 방식에 의한 철도의 분류는 증기철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내연기관은 디젤을 의미해 주는 거죠. 디젤. 철도. 세 번째는 전기철도. 이걸 주동력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력 방식에 의한 철도의 분류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기면 증기, 디젤이면 디젤, 또는 전기면 전기 하는 주동력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철도라는 건 도시하고 동력하고는 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 대부분 물론 도시에서는 전기철도는 사용하지만 철도를 운행은 하지만 도시철도 이꼬로 전기철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요거의 키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철도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자, 네 번째. 전기철도의 장점 및 단점.
첫 번째 장점. 전기철도의 장점. 자, 전기철도의 장점은 수송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수송력. 이 수송력하고 관계되는 것이 견인력입니다. 견인력. 이 견인력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점착계수하고 관계돼요. 그때 우리가 전기철도의 철도가 디젤 철도보다 30% 약이 되겠죠. 약 30% 정도 견인 점착계수가 크다 이거죠. 이 점착계수가 크기 때문에 견인력이 상승하면, 이 견인력이 상승하면 그만큼 열차를 많이 견인할 수 있으니까 수송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송력이 증가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수송력 증가한다는 건 장대 열차, 아주 긴 열차가 되겠죠. 장대 열차가 가능하단 말이야. 장대 열차를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장대 열차가 가능하니까 승무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량을 끌고 가는 열차와 10량을 끌고 가는 것은 열차 5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승무원 이용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 그리고 열차를 2번, 3번 갈 거를 한 번만 운행하면 되니까 보수, 운행, 그럼 뭐 유지 보수라 그럴까요? 유지 보수비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고장률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고장률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철도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합리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전기철도는 점착계수가 다른 전기나 디젤 철도보다는 점착계수가 크기 때문에 수송력이 증가한다 이거죠. 수송력이 증가하면 그만큼 장대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승무원 이용 효율이나 유지 보수비, 그러니까 왜? 고장률이 감소하죠. 2번 갈 걸 한 번만 가도 되니까 고장률이 감소해 줌으로써 그만큼 철도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경영의 합리화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동력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절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요새 현재는 공해 문제가 해소되죠. 공해 문제가 해소가 되죠.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의 장점은 요런 장점이 중에서 요 수송력 증가가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겠죠. 중요한 장. 자, 두 번째로 단점에 대해서, 전기철도의 단점에 대해서 공부 좀 합시다. 단점. 자, 단점은 초기 투자비.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죠. 증가.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철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이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요게 전차선이 되죠. 전차선로. 급전선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게 레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렇게 운행을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전차선로는 이 플러스 극성을 갖게 되고 레일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레일을 우리는 하나의 전선로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선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을 귀선로란 말을 써요. 귀선로. 기선로란 말을 씁니다. 기선로라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공급돼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간당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귀선로로 해서. 그래서 이 극성은 물론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일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대지로 누설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설 전류가 이 누설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누설 전류에 의해서 DC인 경우에는 전식이 발생하죠. 전식. 또 AC인 경우, 교류죠. AC인 경우에는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이거죠. 장애.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철도의 기술의 키포인트라는 것은 DC, 직류전철 같은 경우는 전식에 의한 요걸 제거하는 그 방법, 또 AC인 경우에는 통신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기술,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여기의 단점은 전식 및 통신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